퇴근길이 가까워지는 오후 5시.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오늘 꼭 알아야 할 핵심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최정민의 시사 플랫폼.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특별 대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서동영 변호사와 강유연 전 전남도 경제부지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우선 서 변호사께서는 특별시 출범 첫날 나오셔서 이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특별시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오늘 다시 모셨고요. 그리고 강 전 부지사는 통합 과정에서 특별법 마련과 출범 준비 작업을 총괄하셨기 때문에 시사 플랫폼이 출연을 부탁드렸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한 달 됐으니까 체감되는 변화 혹시 있을까요? 부지사님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교통 표지판도 바뀌고, 네. 또 버스 보니까 전남광도 특별시 이렇게 명기도 돼 있고, 요새 이제 또 인터넷 들어가서 이렇게 시군구 구분할 때 보니까 전부 다 전남광 특별시 돼 있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뭐랄까 통합되면서 갖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기대치, 여러 가지 갈등이 잠복돼 있긴 하지만 여기에 또 800조라고 하는 반도체 투자 유치되면서 네. 이제 좀 희망의 설계를 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서 변호사님 체감되시나요? 어수선하기만. 그것도 체감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처음부터 그런 주장을 저는 좀 했었습니다만 그 전남과 강주와 전남이 통합을 하고자 할 때는 그 미래상이 어떠한지를 좀 검토하고 통합이 갖는 시너지가 어떤 것일지를 좀 추려내고 그게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준비들을 좀 해내고 그 과정에서 많은 시민과 도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갔어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의 5국 3특을 어쨌든 이 정부 내에서 기본적으로 좀 실현시키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있고 그래서 그 의지를 따라가는 측면도 있었고 우리 시도민들 입장에서는 20조 준대니 한번 해보자야 하는 심정으로 굉장히 좀 서둘러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 하나하나 이제 가닥 찢는 그렇죠. 건데 네. 당연히 이런 가닥을 칠 때는 화합의 목소리보다는 갈등의 목소리가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좀 불편한 목소리들은 많고 뭔가 이게 통합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눈앞에 잡히는 바는 없고 뭐 이래서 되게 좀 어수선하다 이런 느낌들을 좀 갖고 있는 것입니다. 통합 추진 단장을 한 사람으로서 그렇죠. 공동 단장이죠. 네. 네. 뭐 변호사님 말씀 뭐 일리는 있는데요. 우리가 40년 동안 분리 분도된 뒤에 역사적으로 3번이나 시도했다 안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상론적인 말씀이고 실제로는 오래 준비했다 해도 통합 이후에는 갈등이 잠복돼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통합력을 발휘하느냐, 그리고 국가 책임 주도하에 20조라고 하는 재정지원금은 절대로 간단히 논의될 수 없는 돈입니다. 우리가 광주시장 재량 사업비가 대략 300억, 네. 전남도지사 재량 사업비가 700억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한 1,000억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재정 설계에 따라서 독자적인 일을 할 수 있었던 건데 재량 사업비로 지금 20조를 4년 동안 5조씩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통합 과정에 충분한 의견 수렴, 그다음에 통합 도시의 미래 비전과 관련된 정확한 설계 이런 게 부재한 상황에서 이제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실력이다. 행정과 정치와 또 시민들이 어떻게 이 도시를 구체로 설계할 것인가. 지금부터가 이제 새로운 출발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이제 한 달인데 이 기획을 해도 되냐, 좀 빠르지 않느냐라는 내부 의견이 좀 있긴 했어요. 저도 당황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한 달이니까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해보자는 의미에서 자리를 마련한 거고요. 이제 현안 하나씩 이제 짚어볼게요. 조직 개편, 뭐 방금 민 시장께서는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여전히 좀 남아요. 광주 쪽, 전남 쪽 공무원 노조 입장차가 크잖아요. 변호사님 먼저.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이제 민영배 네. 시장도 거론을 하는 걸 봤습니다만 네. 특별법 38조
기존의 전라남도와 광주시에 근무하던 공무원들은 그대로 보장을 하겠다 음. 이렇게 못에다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공무원들의 반발, 시민들의 반발 이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빨리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규정이 가질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처음부터. 어쨌든 이게 지금 크게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아까 이제 시장님께서는 법을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네. 법을 바꾸든 뭘 하든 어쨌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건 분명해요. 근데 이게 모든 게 그렇습니다. 한번 처음 법을 만들 때 잘 만들어야지 만들었다 빠꾸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누구나 다. 그래서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인사권자의 인사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에 좀 와 있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가장 두고 이 통합시의 종합적 발전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이 대화하다 보니까 우리 서 변호사님하고 자꾸 좀 다른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토론이 아니라 대담입니다. 저는 원래 그 초기의 설계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공무원들의 공포나 우려를 이 특별법에 제도한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렇죠. 종전 근무지는 보장하고 희망 근무지는 배려한다. 다만 이번 조직 개편에서 저는 아까 민 시장님 의견에 좀 반대입니다. 특별법 자체를 개정하자 이것은 신의 원칙에 대한 위배죠. 잉크도 마르기 전에 공무원들에게 또 다른 공포를 주는 것입니다. 이 행정 통합은 물리적 통합은 됐지만 화학적 통합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특별법에 준거해서 그 범위 내에서 조직 개편을 최소화하고 저는 조직의 이원화를 통한 잠정적인 운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농림 관련된 부서는 굳이 그 광주에 배치하지 않고 남학에 배치하고 또 다만 인사부서 조직 재정과 관련된 부서는 희망 근무자와 관련해서 충분히 양해를 구해가지고 저는 공직자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고정적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한 1년여 정도 운영하다 보면 이제 공직자들도 익숙해져서 내가 이런 부서에 이 일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는 희망 부서에 대한 자기 신청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인위적으로 특정 부서를 남학에, 동북권에, 광주에 특정하고 여기에 직원들의 근무지와 무관하게 인위적 배치를 한다. 이거는 충분히 최소화해서 노사 합의 기구 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저는 1년 정도 지나면 내가 근무하다 보니 나 전남 남학 그 청사에 가서 나 근무하겠다 이런 분들 늘 것이고 그래서 특별법의 약속은 존중하고 조직 개편 내에서 최소한으로 인원을 배치해 가지고 일단 1년 정도 근무하게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큰 그림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큰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법을 바꾸는 것이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대로 갈 수는 없는 것도 분명한데 과연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해보니 나는 가도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까지는 뭘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좋고 뭐도 좋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것이죠. 이건 최소한 이 법적인 기반을 마련해 놓고는 공무원들을 윽박질러 갈 수도 없고 인사권으로 가지고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 갖고도 안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자발성을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의 문제는 결국 장기간에 걸친 교육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행정의 효율성에 대한 설득과 논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고 특히나 이제 통합시장의 리더십이 아주 굉장히 많이 필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좀 유예 기간들을 두면서 첫 시작부터 법 바꾸자 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인사와 관련돼서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이냐 이런 방법보다는 현재 조건을 존중하면서 진행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지금은 크게 갈등 사안 같지만 1, 2년 지나면 이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 먼저 또 해볼게요. 반도체 클러스터. 민 시장께서도 왜 통합특별시민들이 이 좋은 거를 박수치고 환호하지 않냐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왔잖아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언제 첫 삽을 뜨냐 이제 이런 건데 민 시장께서 이야기했듯이 저도 그래요. 이게 진짜인가? 이게 믿어도 되는 건가? 라는 느낌이 아마 솔직히 누구나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민께서.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반도체 들어오는 거. 뭐 이제 메가 프로젝트 발표를 대통령하고 삼성, SK 이 그룹 회장들이 같이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헛공약일 수는 없지요, 당연히. 다만 이제 저는 솔직히는 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삼성이 발표한 투자 계획들을 보면 네. 2,633조를 투자하겠다. 그중에 2,030조를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기완공에 쓰겠다. 나머지를 지방에 분산하는데 그중에 이제 호남에 얼마를 쓰겠다. 네. 이랬던 거예요. 그 2,030조가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기완공입니다. 지금 가장 사실은 삼성이나 SK 쪽에서 문제가 됐던 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윤석열 때 약속하고 추진하다가 중간에 지금 용수나 전기 문제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막혀 있고 또 이거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전남에 반도체 하겠다고 그때 뭐 도지사, 순천시장 많은 사람들이 반도체 이야기를 막 하고 있을 때가 이제 그게 계기였던 건데요. 네. 지금 삼성의 계획은 분명해 보입니다.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기완공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그 다음이다. 저는 그렇게 여겨지는 건데 일단 이제 우선 반도체만 400조 이상의 투자가 있으니까 우리 지역으로서는 굉장히 반길 일이고 그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프라, 전기, 용지, 뭐 인력 여러 인프라를 조기에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건 당연한 일일 텐데 우리의 준비는 준비더라도 과연 그들의 투자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만큼 빨리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조심성 있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 좋겠다. 부지사님 어떠신가요? 할 말이 많습니다. 그냥 오는 사업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정부 수립, 국민주권 정부 출범하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지금 삼성, SK 아니 대통령께서 두 총수에게 90도로 절하는 거 보십시오. 네.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특히 나의 DNA는 광주다. 나의 사회적 어머니다. 인구도 100만 명 이상 늘려야 한다. 어렵게 유치했고요. 네. 아까 이제 역시 우리 서 변호사님이 예리하신데 SK와 삼성의 전제 조건이 용인의 폐기, 용인의 이전이 아니고 용인의 속도를 좀 내달라였습니다. 그래서 타협한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래? 근데 아시다시피 최태원 회장이 나 미국도 지금 유치를 요구하고 있고 타 지역도 하고 있는데 굳이 전라남도 또는 광주에 반도체를 꼭 가야 되냐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후공정 패키징만 와서는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산업 대전환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전공정과 같이 이제 움직여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 팹 1기당 집고용이 10,000명 정도에 해당하고 팹은 쌍둥이로 움직이기 때문에 최소 2기가 와야 되거든요. 2기면 사실상 기업을 유치한 게 아니라 도시 하나가 건설되는 겁니다. 가족까지 하면 1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무릎 꿇고 특히나 우리 지금 전남광주 시민들께 꼭 호소하고 싶은 게 이 대기업의 남방항계선 유치의 남방항계선 1차가 평택입니다. 2차가 충남입니다. 정말 좀 격한 얘기로 정말 때려 죽인다고 할 정도가 돼야 새만금입니다. 우리가 해남 솔라시도는 땅끝 마을이라 해가지고 기겁을 합니다. 땅끝으로 유배 보내려고 하냐. 그래서 어렵게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 민시장님도 뭐 그런 말씀하시던데 아니 좀 시민들이 엄청 환호하고 있죠. 다만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해남 솔라시도의 국가 컴퓨팅 센터 2조 5천억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현수막을 붙이고 우리 시도민들이 환호했습니까? 인공태양 새만금하고 경쟁해서 1조 2천억짜리 왔습니다. 800조 하니까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월급 100만 원 받던 분이 월급 1억을 준다 하니까 이걸 어디다 써야 되냐. 진짜 주기는 주냐. 이래서 저는 환호하고요. 동시에 공항 이전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문제는 패스트 트랙으로 빨리 행정 절차 해소하고 우리 서 변호사님도 지금
야 이게 제대로 될 거냐 하고 좀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이 보증하고 기업이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공항 예정 속도 내고 무안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빨리 해결하고 다른 건 다 준비가 됐으니 국가가 인프라 구축에 지금 힘을 쓰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용의점을 기업이 투자할 때는요. 단돈 1원을 투자하더라도 손해날 때는 안 합니다. 공공항 알겠습니다. 이전 부지를 최적화 부지로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도를 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환호도 해야 되면서도 네. 신중하게 또 이거를 또 접근은 해야 된다. 뭐 네. 두 분 다 같은 이야기인 것 네. 같습니다. 그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출범 한 달 맞아가지고 우리 김영렬 리포터가 시민들을 만나봤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전라도 새로운 차원의 AI 시대의 주축이 되겠다. 인구가 광주 전남은 500만도 못 되고 300 몇만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일터가 없으니까 젊은이들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발전할 것이다. 아직까지 우리 삶에 와닿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 이제 대통령 국무회의에 참석하시니까 저희 지역에 좋은 그 발전된 그런 건의사항 같은 거 좀 많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주 전남 통합 도시가 되었으니까 더 발전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0년 수건 사업입니다. 국립의과대학 설립. 목포대 순천대가 대학 통합을 통해서 의과대 신설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2030년 전남 국립의대 개교가 무산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서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밖에서 우리 이제 강의원 좀 부지사님하고 잠깐 그 이야기 네. 나눴는데요. 우리나라는요 고등교육, 대학 교육에 있어서 국공립 비율이 30%대. 미국과 유럽은 다 80%대. 아 그래요. 네. 우리가 좀 많이 낮네요. 굉장히 낮은 네. 겁니다.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들을 훨씬 더 강화해야 합니다. 음. 그런데 과거 그 관료로서 이제 대학 설립 준칙주의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대학 설립이 무자별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서 온갖 사람들이 장사 목적으로 대학을 만들고 그래서 돈 빨아먹고 튀고 하는 그 기반을 만들었고 그러다가 이제 또 두 번째 교육부 장관이 돼갖고 이제 갑자기 대학을 없애겠다고 하면서 국립대학부터 먼저 없애자고 했던 게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입니다. 저는 대학은 우리 지방교육을 위해서도 고등교육에 있어서 국립대학부터 없애는 거는 옳지 않은 길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분명히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게 통합 이야기가 순천대 목포대 통합 이야기가 의대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의대를 유치하기 어려우니까 그럼 통합해서라도 하나 이제 이랬던 것인데 통합을 반드시 정해진 길처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의과대학을 어디다 둘 거냐? 저는 이제 거기에 원칙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의과대학하고 병원은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야 된다. 네. 아니 오전에 가서 애들 수업하고 오후에 진료 보고 교수들이 그래야 되고 학생들도 오전에 수업하고 오후에 가서 실습해야 되는데 한 군데서 가가지고 셔틀버스 타고 터미널 가서 버스 타고 1시간 반 와서 또 걸어서 한 30분을 다니고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냐고요. 도저히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간다. 같이 가고 어디가 그러면 대학병원의 필요성이 더 강하냐. 이걸 가지고 통 큰 결단을 내려야 되는 문제다. 이 문제는. 그리고 이 의대 문제 이 하나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들면 결단이 안 내려져요. 양쪽의 이해관계가 워낙 절박해서.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건 의대하고 대학병원을 한 군데 한 카드로 놓고 그 다음에 우리 주청사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주청사 문제도 해결 못하고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주청사를 어디로 할 것이냐 정해줘야 해요. 지금처럼 어정쩡한 상태로 가면 계속 이게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지금처럼 좀 의회를 통합식 의회를 지금 상임위 기준으로 해서 9개는 무안에 지금 5개인가는 광주에 좀 이렇게 배치하는데 이런 배치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사, 의회, 의대와 대학병원을 큰 틀의 그림을 가지고 이걸 배치하는 과정에서 자리를 잡고 혹시 일부 부족함이 있으면 다음에 공공기관 이전 때 좀 보충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알겠습니다. 해서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대
질문했는데 주청사원 의회까지 이야기를 해주셔서 우리 저 의대 문제는 우리 서 변호사님 지금 동북권에 계시잖아요. 예. 민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사님 그 네. 민시장의 2일날 이제 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고 자기 이야기 듣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여기서 어떤 안이 좀 나와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냥 만나서는 안 되고 구상을 갖고 만나야 됩니다. 네. 제가 지난 1년 동안 우리 순천대 부총장, 목포대 부총장 모시고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청와대에서 여러 논의를 했습니다. 저는 금방 다 풀릴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풀렸다가 돌아오면 다시 안 풀립니다. 그래서 아까 저는 큰 틀에서는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사안별로 해결이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갈등이 증폭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미래로 유보한다? 유보해도 그때도 갈등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시 출범 적어도 한두 달 안에 여러 굵직한 사항들에 대한 일괄 타결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청사 문제, 그다음에 공공기관 2차 이전 때의 보상 문제, 그러니까 배치 문제,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의대 문제, 그러니까 여러 의제들을 한꺼번에 다 놓고 시가 방침을 가지고 시민들께 공개하고 마지막 토론회에서 타협을 봐야 됩니다. 여기에 필요하면 20조 예산의 이 균형 성장에 대한 예산 배분도 좀 필요한데 그중에 일부를 써서라도 갈등을 유보할수록 갈등 비용은 커진다. 그리고 다른 사안이 터지면 그게 폭발적으로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빨리 해결하자. 뭐 이게 그리고 또 지금 해결 안 하면 저 대학병원 의대 설립 자체가 지금 불투명해지기 그렇죠. 때문에 네. 지금 정부가 지금 오늘까지 지금 예산 설계한다고 지금 자료 내라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미뤄지더라도 하염없이 우리 전남 광주 지금 잘 모르실 텐데 위에서는 지금 이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전남 광주 정부냐 통합도 하고 나니까 지금 여러 얘기 나오지만 그 오랫동안 준비했던 충남 대전 좌초됐고 대구 경북은요 열망을 그렇게 했습니다. 전남 광주만 따라가자. 또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5국 3특 또 5국 3특인데 우리가 롤 모델이 돼야 되거든요. 롤 모델 중에 핵심은 갈등 관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언론에서도 이렇게 항상 이걸 개별 사안으로 다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여러 문제들을 하나로 보고 통합해서 일괄 타결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테이블에 다 올려가지고. 네. 조정과 양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한 산 한 산을 다 놓고 보면 나한테 오는 게 오라라고 접근을 해요. 그러면 저때 문제가 안 풀리는 거거든요. 큰 틀을 놓고 조정하고 양보하고 보충하고 이런 정치력이 꼭 필요한 문제죠. 이게 사안별로 놔두면 갈등의 용광로가 됩니다. 네. 이전 투구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놓고 통합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게 손해가 아니겠구나라는 판단을 들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게 설득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제 물론 한 달밖에 안 지났어요. 평가하기가 너무 짧긴 하지만 민영배 시장의 리더십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말 잘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리더십을 논할 단계는 아니고요. 네. 저는 좀 각별한 관계에서 그런지 좀 짠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광주광역시나 전라남도를 하나 새롭게 지금까지 하고는 다른 모델을 만드는 것에도 공력이 필요하고 그런데 사실은 대한민국 이게 전 세계에서 광역 대통합이 처음입니다. 네. 기초자치단체 통합은 사례가 있었죠. 있지만 네.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풀어가려고 하는데 27개 시군구 우리가 지금 여기 특별시의원도 91명입니다. 이 인구 970만의 서울은 118명인데 인구는 3분의 1도 안 되는 320만의 시의원이 91명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의 소통도 필요하고 또 새로운 대전환기의 욕망들은 다 극대화되기 때문에 한 달 안에 뭐 리더십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부디 민영배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특별시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320만의 미래 운명이 달려 있고 400만 도시로의 압축적 성장을 가져가는 그것도 이재명 정부 내에 이런 우호적인 정부 내에 마음을 많이 모아서 리더십을 판관 노릇할 것이 아니라 그 리더십을 강화하는데 시민들의 마음을 좀 모아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재명 하고 정부 이야기를 이제 하셨는데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예, 정말 열심히 하시죠. 네. 백팩 메고 막 열심히 다니시고 그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모습이고
다들 시민들이 이제 박수치고 이런 모습이라고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금 눈앞에 있는 난제들이 그렇게 다녀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있게 스스로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충분한 수기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보면 그 수기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가장 큰 틀을 만드는 것, 거기에 시장 본인의 철학과 비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안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 이 두 가지여야 하는 거지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서 해결 안 됩니다. 어떻게 다녀서 사람들한테 이야기 들으면 해결책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그 비전이 분명히 서야 하고, 그리고 그 비전은 개인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 지역 통합시의 미래 100년, 200년을 좌우할 수 있는 큰 비전을 좀 세우셔야 하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집중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시민들 만나는 이런 것들이 좀 되면 좋겠다. 이제 어쨌든 아직은 뭐 이제 한 달밖에 안 되는 거여서 잘해 주실 거라고 저는 뭐 생각하고 믿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게 2개 질문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무회의를 다니잖아요, 민영배 시장이.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오찬 자리에서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운영권을 통합특별시로 넘겨달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독대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했지만 이제 일단은 이 소식이 전해졌는데 어떤가요? 그 지방 정부 역량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역량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우리 ACC만의 문제가 또 아니거든요. 만약 그렇게 운영에 권한은 지방 정부에, 재정의 부담과 책임은 중앙 정부에, 이런 정도의 하나의 사례가 된다면 저희들로서는 박수를 보낼 일이고요. 또 시장님 입장에서 대통령께 그런 제안을, 일종의 그게 문화 주권, 그 지방 정부에 따르면 문화 시민 주권 차원에서 지금 제안을 한 거고요. 거기 아마 직원도 한 400여 명이 넘지요. 그렇죠. 네. 대단히 큰 기관이고, 실제로 그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선포했을 때 이제는 특별시가 됐으니 그때의 취지, 본래적 취지대로 우리가 한번 제대로 한번 운영해 보겠다. 국가에 맡겨놨더니 뭐 제대로 된 게 그렇게 시민의 열망을 다 반영 못하더라. 뭐 이런 거였는데요. 뭐 충분한 제안이고, 그렇게 된다면 박수 보낼 일이고, 저는 그렇게 뭐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한번 해볼게요라고 하는 첫 제안이 아문당이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갖는 의미가 있지요. 문화 콘텐츠에 대한 요구들 뭐 이런 것들을 최초로 했다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일각에서 우려하는 대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거예요. 과연 저걸 진짜로 지자체에서 운영할 역량이 될 것인지, 그다음에 재정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죠. 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건 방침이 정해지더라도 앞으로 중앙정부하고 많은 논의를 해야 할 거고요. 저는 그 상징성의 의미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박수 칠 만하다라는 생각이고, 정말 좋은 방안들을 잘 마련하시면 되겠다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시정 슬로건이 압도적 성장 함께 사는 특별시입니다. 어떻게 하면 압도적 성장 함께 사는 특별시가 될 수 있을까요? 하여튼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일단 신호가 좋잖아요. 꿈에 그리던 이 AI, 이 반도체, 또 우리가 컴퓨팅 센터를 비롯한 HDC의 AIDC의 여러 미래 성장 동력의 기반이 전남 광주에 지금 마련되고 있다는 신호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압도적 성장, 또 다시 말하면 압축적 성장을 또 속도를 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강을 기반으로 한 이 20세기 대한민국이 이제는 영산강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영산강 부흥 시대가 도래했다. 여기에 맞는 지금 이게 현실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는 탁월한 정치력, 그다음에 속도 있는 행정력, 그리고 통합적인 시민력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먹고 살 게 없으니 우리 내부에서 서로 이전투구하고, 곳간에 쌀이 많이 없으니까 서로 싸우고 했는데, 이제는 그 파일을 엄청 키워가지고 존경받는 도시, 품격 있는 도시로 성장하는
그래서 뒤에 아마 함께 사는 특별시라고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도시를 만드는데 함께 기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도 마무리 말씀과 같이 해주시죠. 예, 강의원 부지사님의 말씀에 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저는 이제 국가와 지자체의 메인 슬로건이 성장이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동안 경제적으로 많이 낙후되고 소외된 그 광주 전남의 성장, 발전 뭐 이거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워낙 크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그렇게 풀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자체는 성장을 앞서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 지역 공동체가 어떻게 소외된 사람 없이 한꺼번에 갈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우리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비전을 세우고 그 부분을 뒷받침하는 게 지자체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어서 함께 사는 특별시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는 좀 특별히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시죠. 그 긴 시간 했는데 너무 짧게 느껴졌을 텐데 다음에 한번 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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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지금까지 서동영 변호사, 강희원 전 전남도 경제부지사였습니다. 꼭 알아야 할 오늘의 뉴스